여러분, 새해가 밝으면 항상 독서나 자기계발,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곤 하죠. 그런데 아직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도 시작이 반이야,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 라고 의지를 다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 계획 세우는 게 맞나, 어차피 이대로 했다가 얼마 안 나서 안 하게 될 텐데 그냥 하지 말자,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실천을 하다가도 지속하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나요? 또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지속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찾은 명확한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습관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러셀 폴들에게 습관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습관 형성에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바로 환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세 가지의 회로를 거쳐서 행동으로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즉각적인 욕구입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 보면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손이 막 가는 행동이 가죠. 그리고 먹습니다. 또 피곤할 때 어떻죠?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소파나 침대를 보면은 눕고 싶어져서 눕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즉각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 회로가 바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는 의지라는 게 들어갑니다. 올해 여름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바프 찍을 거야 라고 목표를 세워서 현재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 돼요. 식욕이 있는데 억제하고 의지력으로 참고 견뎌야 되죠.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헬스장을 가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욕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회로와 두 번째 회로 사이에는 습관이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 습관의 회로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무려 200여 가지의 습관적인 행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을 우리가 다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다 뇌를 거쳐가지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러면 우리 뇌가 터질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굴러가게 만들어요. 지속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습관에 관한 명언이 참 많죠.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습관에 관한 책들을 다 많이 읽어봤더니 우와, 이렇게 많은 습관에 관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이 세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출퇴근할 때 택시를 타는 게 거의 루틴화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택시비만 6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어가지고 한 달에 이것도 막 5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많을 때는 2배 이상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카카오 택시랑 배달의 민족 어플을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그런 어플들이 카드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자동 결제가 되다 보니까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낮아버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제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웠습니다. 모르는 지역에 갔거나 시간이 너무 늦어서 택시를 꼭 타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택시를 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자동 결제가 아니라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하니까 택시비가 10만 원 이하로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배달 음식은 아예 안 먹게 되었어요. 한 달에 거의 한두 번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두 번도 제가 시켜 먹고 싶어서 시켜 먹은 게 아니라 손님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려고 시켜준 거였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도 제가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들어오신 분이 한 번은 제가 재정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했었거든요. 환경을 바꾸는 부분에서 제가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사진으로 보여주고 카드 내역서 하나하나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구분해서 보여주니까 너무 동기부여가 되고 반성이 됐나 봐요. 그때부터 앞으로 나는 가계부를 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독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우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의지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지속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를 통제하라는 조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소비를 통제하는 액션 플랜으로 신용카드를 자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를 끊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미래의 재정을 내가 현재로 끌어다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할부 결제에 대한 원칙을 세웠어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그대가 지금 보내는 1분 1초가, 그대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그대가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지 늘 되물어 보아라.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대가 지금 쓰는 돈이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지 늘 되물어 보아라. 물론 무조건 전략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직장인과 사업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략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아니 버는 돈이 있어야지 모을 돈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보다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모으는 능력은 내가 절제를 하면 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지만, 돈을 버는 능력은 나 혼자 참고 견딘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더 많은 돈을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상대방, 고객에게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의 전설적인 마케터 간다 마사노리가 큰 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찾아온다 라는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경기가 어렵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가게에서는 여전히 줄을 선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결국에 사람을 모으는 능력과 내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 이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버는 능력이라 함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내 고객에 대해서 알고 그 고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저는 제 가치를 높여주는 일, 즉 돈 버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라면 버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끊었어요. 예를 들어서 멘토가 진행하는 교육이나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진출할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세미나나 교육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의 코칭과 컨설팅, 내가 시간을 내버리지 않은 거죠. 그런 것에 투자하는 곳에는 신용카드 할부를 썼습니다. 왜냐면 그런 교육들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만 몇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가? 꼭 지금 해야 하는가? 나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해 내 안에서 yes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경우에만 신용카드 할부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원칙이 너무 세세하거나 너무 복잡해버리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식단 관리할 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고구마 대신 감자를 먹으면 안 되느냐, 고구마를 삶아서만 먹어야 하느냐, 군고구마는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따집니까? 원칙은 심플해야 돼요. 그냥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 밥은 현미밥, 밥 양은 햇반에서 작은 공기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작은 공기, 이렇게요. 그 작은 공기를 그냥 한 박스 사놓는 거예요. 때 되면 그냥 그거 하나만 빼서 먹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단순해야지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면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매일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겁니다. 제가 고객이 수백 명 단위로 너무 많아지면서 기존의 수강생분들이 어느 몇 주 정도 진행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저는 또 새로운 과정을 또 진행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존에 등록했다가 수료하셨던 분들과 소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기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나 고객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내가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블레싱 파이프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마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분들 명단을 이렇게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최소 2분한테 연락드리자 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카톡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출산하셨거나 승진하셨거나 또 개업하신 분들은 축하해드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위로하고 기도해드렸어요. 필요한 조언과 코칭을 전화로 해드리기도 했고요. 이걸 매일 루틴화했어요. 이동하는 시간에 그럴 때 했죠. 그리고 늘 휴대하는 바인더에다가 이걸 체크하는 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형광펜 한 줄이면 됩니다. 제가 그 주의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이 란에다가는 무조건 주황색 형광펜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걸 점검하게 되고 매일 이것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피드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광펜 한 줄일 뿐인데 효과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감동받은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출이 막 올라요.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매일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습관의 범위가 내가 운동하고 내가 글 쓰고 내가 책 보고 하는 내 생활 범위 안에 있다면 내 삶이 바뀌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까지로 넓혀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삶도 바꾸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신 수강생분들이 감사의 후기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일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내 일이 기대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려고 시작했던 이 습관과 루틴이 나중에는 제가 그 에너지와 기운을 얻으려고 하게 됐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점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매일 기록하고 가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기록을 축적해 나갈 도구를 꼭 만드세요. 오늘 나눈 습관을 만들고 지속하는 법 영상을 몇 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저의 사례를 여러분의 사례로 교체한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습관을 정해서 제가 소개드린 3가지의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2025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